수학 공부하는 거 어때? 재밌는 편이야.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이 수다학을 찾아주시는 많은 사연 중에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하시는 부모님들의 고민 사연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현실적으로 딱 끊을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조언을 저희가 간혹 드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요즘은 게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느냐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수학적 사고력을 좀 팍팍 올려주는 그런 네. 게임을 아이들에게 권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게 있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게임 하면은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좀 오프라인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직접 만지면서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엄청난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요? 게다가 수학 원리가 이만큼 숨겨져 있고 오. 수학적 사고력도 이만큼 키워줄 수 있는 엄청난 게임인데요. 네. 뭘까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 그거 가져왔다면서요? 그래도 혹시라도 뭐 아시나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모를 줄 알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우리 어른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승현 씨는 네. 다시 보기로 한 10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고는 쉽고 공부하기는 싫은데 부모님은 계속 공부하라고 하셔서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 그것은 바로 바둑입니다. 자, 바둑이란 얘기를 듣고 에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바둑이 말이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규칙은 그냥 바둑판 위에 너 흰 돌, 나 검은 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더 많은 집을 차지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단순한 게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둑이나 오목을 두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매번 같은 방법으로 끝이 안 나지? 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둑을 둘 때 돌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려 2 곱하기 10의 170제곱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몇 개인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여러분 원자 아시죠? 물질을 구성하는 굉장히 조그만 알갱이, 그 원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합한 것보다 이 바둑의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많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놀라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냐고요? 바둑이 수학의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미국의 한 수학자가 바둑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 연구를 하던 끝에 새로운 수학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수학을 위한 도구 아닌가요? 갑자기 문득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무꾼이 무심코 신선들의 놀이를 구경하고 보니 도끼자루가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선 노름이 바로 바둑입니다. 이 정도면 나무꾼이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고 구경할 만하네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게임이 끝이 안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재미도 있고 수학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신선 노름
바둑을 한번 더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는요, 게임과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게임을 하면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관성을 저희가 항상 그렇게 지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예요. 바둑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바둑이란 건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항상 똑같은 그런 게임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승현 씨한테도 많이 권했던 거예요. 이거 하면 생각이 많아져. 아니 근데 본인은 할 줄 알아요? 나 너무 궁금하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그 특권 활동으로 그 바둑반에 들어갔었어요. 오, 아니 근데 바둑반에서도요 이렇게 나뉘어요 부류가. 바둑을 진지하게 두는 파하고 네. 알까기만 하는 파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바둑 그 부 안에 또 알까기 부를 따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예. 거기서 이제 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둑이요. 사실 그 엄마들 중에서는 나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못 두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 알까기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자매품으로 있는 오목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죠. 네, 오목도 이 수학적 사고력을 팍팍 올려주는데 음. 제가 이 오목도 굉장히 많이 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코가 오목해졌잖아요. 오목해졌죠. 아유 세상에. 코가 오똑해져야 되는데 오목해져서 오목을 많이 어떡해요. 둬가지고 아유, 바둑을 안타깝다. 뒀었으면 오똑해졌죠. 네. 근데 오목 정도면 얼마든지 엄마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 세로 19줄이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복잡해서 제가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해보면 가로 세로 이제 두 줄씩 있는 거 이제 점이 4개 있는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우선 검은 돌 두는 경우 그리고 점 하나예요. 흰 돌 두는 경우 그리고 안 두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3, 3, 3, 3, 3의 4제곱까지 즉 와. 81가지가 우선 가능해요. 그런데 바둑은 19이거든요. 19줄, 19줄. 그러니까 그 격자점이 19 곱하기 19, 즉 361개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3의 361제곱까지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둑은 그 규칙이 있어서 남의 집에다 그 돌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렇죠. 착수 가능한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좀 적어집니다. 즉 아까 그 81개라고 했지만 사실 네. 57개 둘 수 있어요. 바둑의 규칙상. 그리고 아까 얘기한 3의 361가지라고 하지만 그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거보다는 좀 작아요. 1.2% 정도 되는데 2 곱하기 10의 170제곱.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숫자를 몇 개를 써야 되냐면 171개를 써야 돼요. 쭉 이 앞자리가 2자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그러니까 우주의 원자계 수보다 많다고 한 이리 씨의 말이 이제 이해가 될 법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게 사실 또 이런 이 바둑에 워낙 많은 이 경우의 수 때문에 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수학자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존 코네이가 자 바둑을 두다가 몇 수 앞까지 예상하면서 두게 될 경우 그 경우의 수는 대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수학 개념이 바로 초현실수라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이렇게 게임을 넘어서서 이 다양한 경우를 연구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연구 어떤 과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매력적인 바둑이다 보니까 존 코네이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버클리대 수학과 교수인 어린 벌링카프는 수학에서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바둑에 대입을 하고 이래서 바둑의 끝내기 공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의 한 수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이세돌과 대결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 다들 이제 흥미롭게 보셨잖아요. 네. 이때 이 알파고가 수많은 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계속 합습을 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세돌이 놓은 이 수가 알파고의 데이터를 벗어난 그 경우의 수를 벗어난 경우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와 바둑의 경우의 수는 정말 많다. 그러니까 바둑을 하게 되면 수학적 사고력도 어느 정도 증가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로 이기려면은 네. 걔가 예상 못한 수를 두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겠네, 오히려. 그냥 어려운 거라고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리 씨가 저보고 지금이라도 배우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가슴에 그럼요. 탁 와닿는 것 같아요. 머리가 진짜 좋아질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들 한번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양에 만약에 바둑이 있다면 서양에는 체스가 있잖아요, 선생님. 둘이 굉장히 비슷한데 또 다른 구석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바둑은
이 점과 선을 이용해서 네. 이 알을 두는데 체스 같은 경우는 칸을 사용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로 세로 8칸씩 64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들마다 움직이는 규칙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과 거리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칸은 한정적이다 네. 보니까 이 말을 한번 둘 때마다 깊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시 체스도 수학적으로 많은 사고력을 요하는 보드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요? 요즘 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분들은 이제 뭐 혼자 바둑을 둘 수도 없고 또 혼자 체스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온라인 게임이 있긴 한데 근데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렇죠. 딱 서로 딱 놀 때 덜 그 때 맛. 상대방이 딱 막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네. 바뀌고 화가 나면 막 바둑판도 이러면서. 막 엎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혼자 계신 분들. 본인이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는 이제 어머니랑 둡니다. 아, 어머니랑. 그래요. 네, 하면 돼요. 아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 혼자 있을 네. 때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할 수 있는 게임도 소개를 해주세요. 예, 뭐 이런 널리 알려진 게임으로는 스토크란 게임 알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스토크 게임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스토크 게임은 이제 단서가 주어졌을 때 예, 숫자가 몇 개 이렇게 보이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알려진 게 9 곱하기 9 게임인데 숫자가 몇 개, 좀 더 몇 개 많이 있는 게 있고 좀 적게 있는 게 있는데 많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유추가 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추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출제자들과 예, 푸는 사람들과의 어떤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출제자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떤 걸 빼야 되는 것이 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조건은 맞아야 되면서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과연 그 숫자를 몇 개를 주는 것이 가장 최소 조건이 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일랜드의 수학자 게리 맥과이어입니다. 숫자를 16개만 써주면 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찾아냈냐면 경우의 수를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숫자가 6 곱하기 10의 21제곱 이런 어마어마한 그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일이 단순하게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700만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하면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제 수학 알고리즘을 개발하셔서 예, 결론을 냈는데 16개만으로는 정답이 한 개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네. 최소 개수는 17개다. 이런 걸 찾아내신 거죠. 근데 그 요즘 아이들이요. 제가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게임 개발자하고 싶어요. 오, 이렇게 진짜 많아요.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야, 너 그러려면 너 수학을 잘해야 된다. 푸는 사람보다도 이 만드는 사람이 머리를 더 쓰거든. 오.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요즘 그냥 진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진짜 일치월장을 하고 있어요. 눈은 작아도 말은 똑바로 한다고 바꿔주세요, 이걸로.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드게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보드게임 시시하고 우리는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스마트폰을 아예 뺏을 수도 없고요. 사실 모바일 게임을 만약에 한다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지요. 모바일 게임 중에서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같은 모양이나 네. 그 색깔, 세 칸 이상 만들면 가로 세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팡팡 거. 터지는 네. 거. 네, 그 게임 아시죠? 알죠. 네,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최고의 장소에 넣어서 이걸 많이 터뜨릴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수학의 웹하는 문제랑 또 비슷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있을 때의 토비 월시 교수가요. 블록 맞추기 게임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안다면 웹하는 문제 같은 최적화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이런 게임이라면 수학적 사고력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게임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만 네. 이왕 하는 게임이라면 조금이라도 수학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오늘은 게임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드게임, 그러니까 뭐 바둑이나 체스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게임까지 어떻게 하면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찾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게임은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수학과 연관지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